안녕하세요. 은재 봐도 즐거운 은재TV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웹소설 꼭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2018년도 웹소설 규모가 4천억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100원씩 결제하고 보잖아요. 그게 쌓여서 4천억이 된 거예요. 한 구독자님께서 웹소설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님이신데 웹소설이 순문학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그걸 보고 빨리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문학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고요. 근데 확실한 건 순문학도 지금 웹소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문학의 상징 출판사가 어디예요? 바로 창비죠. 창비 영어덜트 장르문학상 공모전을 하는데요. 총 상금은 1,000만 원이고요. 뭔가 급한 게 느껴지시죠? 재밌는 이야기를 찾겠다는 거예요. 카카오 페이지랑 손을 잡고 이 공모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자층은 10대부터 3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영 어덜트고요. 순문학 중에서는 가장 좀 웹소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 장르를 개척했던 비룡소에서도 3월 31일 날 비룡소 틴스토리 공모전을 합니다. 장편소설, 모험, SF, 판타지, 로맨스, 추리, 성장물. 이거는 2천만 원 공모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전을 응모하실 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웹소설을 70화 넘게까지 완결을 해가지고 지금 디귿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에 지금 심사 중이래요. 저희 편집자님이 그러시는데 카카오 페이지 심사를 받으려면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카카오 페이지에 이게 이제 웹소설 작가들 전문 용어로는 런칭이라 그래요. 이게 출간이라고 안 하고 카카오 페이지에 런칭을 할 수가 없으면 리디북스에서 이북으로 단행본으로 출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써본 거라서 이북으로 그냥 발행해도 괜찮고요. 다음에 잘 쓰면 되죠, 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참고로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저랑 제 글벗 청춘이라는 작가님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시놉시스 단계부터 같이 상의했고요. 캐릭터 잡을 때도 저희는 애니어그램 공부를 했으니까 야, 몇 번 캐릭터로 할까? 몇 번으로 할까? 이래가지고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다 같이 작성을 하고 글은 제가 썼어요. 다음에 쓸 때는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는 같이 작성을 하고 그 친구가 글을 쓰기로 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웹소설은 좋은 게 팀으로 창작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웹소설을 쓴 이유는 제가 로맨스를 진짜 좋아해요. 엄청난 블록버스트 대작하고요. 아주 소소한 로맨틱 코미디가 극장에 딱 걸리면 저는 로코를 봅니다. 그리고 이 웹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제 첫 책도 10대 연애물이거든요. 연애세포 핵분열 중독. 그러니까 저는 진짜 로맨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쓰는데. 어쨌든 그걸 쓰기 위해서 로맨스 작법서도 많이 읽어봤고 로맨스 작품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정말 저는 인풋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내고 로맨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웹소설 보다 보면 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이제 제 친구가 보고 와, 이거는 최소 신춘문예 등단 및 주요 문예지 신인문학상 정도는 받으신 작가님이 쓴 거다. 이렇게 순문학 하시는 분도 웹소설로 진짜 많이 건너오세요. 왜냐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웹소설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순문학을 하셨던 분인데 웹소설로 건너가실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웹소설 독자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조금만 지루하면 막 밑에 막 테러 달고 막 이래요. 네이버에 챌린지 리그에 마음대로 연재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거기 별명이 헬린지 리그예요. 왜냐면 진짜 그 독자들 반응이 냉정하거든요. 첫 번째, 독자들의 목적에 차이가 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해요. 순문학이 집밥이라면 웹소설은 군것질 간식이에요. 실제로 웹소설 문학을 스낵컬처라고 해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어떤 간식을 사 먹을 때 먹고 나서 그냥 아깝지만 버리고 오잖아요. 그거를 막 집에 모시고 와서 막 냉동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다시 소중하게 데워 먹고 이렇지 않잖아요. 순문학은 읽고 나를 돌아보고 곱씹고 이런 걸 원해서 사람들이 읽는다면요, 웹소설은 쾌락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출근할 때 심심하니까. 정리하면 순문학은 교훈, 감동, 웹소설은 재미,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결핍과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해피엔딩이 중요하다. 순문학 하시는 분들이 강박적으로 작품 초기에 막 주인공들 막 결핍 집어넣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댓글에 지루하다라는 평이 막 줄줄이 달려요. 그리고 순문학에서는요, 주인공들이 성장을 위해서라면 비극도 괜찮고 서로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로맨스에서 그러면 테러다. 저희 이제 편집자님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독자들이 막 전화해서 항의한대요. 예를 들면 분량이 짧다거나 아니면 주인공 전개가 내가 원했던 대상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100원 돌려달라고, 지금까지 결제한 거 다 돌려달라고 항의를 한대요. 왜냐면 행복하려고 글을 읽었는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뭐 비극이다. 절대 피하셔야 돼요. 세 번째, 대리만족을 시켜줘야 한다. 순문학은 주로 이제 독자들의 성장 뭐 이런 거를 주 목적으로 한다면 대리만족물이 진짜 많아요. 주로 회귀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좌절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틱 판타지에서는요,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보는 어떤 왕국에서 태어나요. 뭐 내가 전생에는 대한민국 여자였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느 왕국의 황녀로 태어났다 라는 설정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읽다 보면 너무 짠해요. 이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이 정도 대리만족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 작품으로 대박이 난 작품이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드라마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순문학은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직면해라. 그래서 김혜란 작가님의 막 비행운 같은 거 읽고 막 먹먹하잖아요. 근데 요 작품은 계속 사이다 고구마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다만 있어요. 슬픈 게 없어요. 좌절도 없어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고구마니까 계속 사이다만 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신이 충성했던 회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환생을 했는데 그 집 막내 아들로 환생한 거예요. 그것도 과거에. 그러니까 한 번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오를지 어디 땅이 오를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IMF 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좋아요? 거기서 오를 땅 미리 알아서 땅도 사고, 그 다음에 CJ가 CGV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딸이랑 연애해서 이렇게 막 문화 사업도 일으키고요. 백종원 쌈밥집 할 때 찾아가가지고 백종원 막 격려도 해주고요. 유재석도 발굴하고요. 막 박진영도 만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저도 봤는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와, 이 사람 좋겠다. 이렇게 대리만족이 좀 되거든요. 로맨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재벌을 눈앞에서 직접 본 적 있어요? 여기 걸어나가면 시내 건물주도 못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로맨스는 별책부록 이런 거 보시면 애 딸린 이혼녀인데 총각이 지고지순하게 몇십 년 동안 자기만 사랑해줘요. 그리고 자기를 구제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대리만족을 해줄 수 있는 얘기 이런 거를 갈구하는 거죠. 작품 쓰실 때 나는 독자들에게 어떤 대리만족을 줄 수 있나 이런 막 그냥 달달한 얘기 그냥 계속 그냥 사탕을 물려주는 거예요. 네 번째, 매회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연재를 염두에 두시고 써야 하고요. 매회 5,500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네이버는 5,500자고 뭐 플랫폼에 따라서 문피아, 조아라, 카카오 페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5,000자, 5,500자 정도고 3,000자인데도 있어요. 5,500자를 환산을 해보면 원고지 한 30매에서 33매 정도? 그 정도를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거를 써서 올리는데요. 반드시 막 지루하게 쓰면 안 되고 한 회에 기승전결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문학 하시는 분들도 웹소설로 이런 훈련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절단신공. 연재 이유가요. 한 6화까지는 미끼 떡밥이고 7화부터는 100원씩 결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500자 그 마지막에는 항상 그냥 궁금한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 찾아왔어요. 둘이 막 키스를 하려고 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100원 내고 보고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문자는 누가 보낸 거야? 그때 남주가 입을 열었다. 그 문자는 바로 점점점 막 이렇게 끝나는 거? 서브 여주가 와가지고 주인공한테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너 이 사실 알고 있니? 그래서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얘기는 듣지 않고는 못 베길걸? 그게 뭔데요? 사실 말이야. 점점점. 궁금하잖아요. 막 이런 거 절단신공을 넣으셔야 합니다. 6번, 반드시 1화에 온 힘을 다한다. 여러분, 웹소설은 연재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1화를 읽고 다음 화로 넘어갈 수 있게 자신의 필력의 모든 거를 1화에 갈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로맨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남녀 주인공은 반드시 1화에 나와줘야 돼요. 곁다리 인물들이 막 나와서 설치면 안 돼요. 그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남녀 주인공이 첫 만남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로맨스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남녀 주인공 외양 묘사가 여기서 진짜 작가들의 영혼을 갈아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남자의 외모는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그에게 모든 힘을 몰빵할 정도로 잘생겼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코는 어떻게 타?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자세하고 개성 있게 남자 주인공의 외모 묘사, 여자 주인공의 외모 묘사를 딱 해줘야 독자들이 아 이런 남자구나 하고 빨려 들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순문학에서처럼 사건을 약간 질질 끌거나 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닥터 최태수라면 바로 능력 받고 수술 딱 들어가 줘야 돼요. 자, 7번 묘사보다 서사. 묘사는 그림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김새, 집안의 모양, 풍경을 세세하게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고, 서사는 줄거리예요. 저는 앞으로 글을 쓸 때 묘사보다는 서사 위주로 쓰겠다는 걸 굳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묘사가 3줄 이상 나온다.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순문학 하시는 분들이 약간 묘사에서 필력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서사 위주로 쭉쭉 나가줘야 됩니다. 8번째, 문장은 짧게, 대사도 짧게.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순문학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장이 좀 길어요.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막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요. 대사도 엄청 길어요. 왜냐면 자기 심리 내면을 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짧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찰지게 써야 돼요. 정말 제가 웹소설 처음에 막 볼 때 놀랬던 게 진짜 대사도 짧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대화해요. 아, 응, 가, 왜, 피곤해, 그랬구나. 뭐 이 정도로 막 진짜 거의 단답형 무슨 아이 옹알이 하듯이 요 정도 수준으로 대화를 하지 막 길게 너를 처음 만난 건 몇 해 전 겨울이었지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짧게 씁시다. 9번 반드시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를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재를 하려면 최소 30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 화가 원고지 30매 이상이에요. 이 긴 얘기를 풀어나가려면 반드시 시놉시스를 쓰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 연재하기 전에는 6화 정도 분량은 미리 쟁여놓고 쓰는 게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쓰고 싶은 마음에 1화 쓰고 바로 연재하고 반응 보고 또 2화 쓰고 연재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한 6개 정도 써놓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미 신호는 나와 있고 각 회의 트리트먼트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완성해서 반응 보면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10번 이외에는 일반 소설 창작론과 같다. 제가 웹소설 강의도 엄청 들었거든요. 전하리 작가님의 로맨스 소설 강좌도 들었고 김종일 작가님의 장르 소설 창작론도 들었어요. 김종일 작가님은 공포소설 작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란 거는 웹소설 강의가 아니고 그냥 소설 창작론이에요. 실제로 써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승전결을 어떻게 짤 것인가, 시놉시스를 어떻게 짤 것인가, 문장은 어떻게 가독성 있게 쓸 것인가, 좋은 문장 어떻게 쓸까, 정말 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시놉시스 영업비밀 10가지 있잖아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 영상에 나온 얘기는요, 웹소설 쓸 때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비슷한 듯 다른 순문학과 웹소설 차이 조금 아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순문학도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8초 정도래요. 돌고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뭔가 문장은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요. 유혹의 플롯이 웹소설과 결합될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필하시고 우리 모두 대박 작가가 됩시다. 안녕.